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 설치시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느껴지시나요?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셨다면 아마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은 중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데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이기도 하죠.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립선 비대증,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하면 신장 기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술이나 복잡한 시술 없이도 집에서 스스로 전립선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완화할 수 있는 기적의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사, 생리학자, 영양사의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딱 10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편안한 밤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전립선 비대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부터 의학적인 관점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작은 밤톨만 한 기관으로 방광 바로 밑에 부터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춘기 이후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점차 자라는데 나이가 들면서 과도하게 커지면 요도를 꽉 조여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 주변의 평활근을 압박하고 이는 방광의 압력을 높여 다양한 배뇨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전립선이 커지면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어 좁아지는 것처럼 소변길이 막히게 됩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고 자주 마렵거나 밤에도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 야간뇨, 잔뇨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이걸 방치하면 방광에 무리가 가고 방광염, 요로 감염은 물론 심하면 소변이 역류하여 신장 기능까지 나빠지는 수신증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약이나 수술 없이도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립선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들입니다. 비법 1. 생채식과 생채소족 절식으로 전립선 해독.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생채식과 생채소족 절식입니다. 영양사로서 이 식단이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채식은 말 그대로 불을 사용하지 않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로 식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익히지 않은 자연 상태의 식품은 효소가 살아있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파괴되지 않아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독소를 배출하는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은 현대 식단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생채식은 마치 오래된 파이프 속 찌꺼기를 강력한 물줄기로 시원하게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어른을 통하여 직접 해보니 제가 처음에는 생으로만 먹으라고 걱정했는데
꾸준히 생채 소즙을 마시고 생채식을 했더니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소변 볼 때도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속이 너무 편안해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대요. 에너지도 넘치고요. 어떻게 실천할까요? 생채 소즙 절식은 일정 기간 동안 생채 소즙이나 건조 채소, 섬유소 분말을 물에 탄 섬유소즙만 드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길게 하시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을 비워내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디톡스 효과가 있습니다. 식전 필수. 섬유소즙은 몸이 회복된 후에는 식사 전에 항상 섬유소즙, 생채소즙 또는 건조채소, 섬유소 분말을 물에 탄 것을 꼭 드세요. 이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유해 물질의 흡수를 막아 전립선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마치 밭을 갈아 옥토로 만드는 것처럼 장 환경을 건강하게 정돈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은 섬유소즙과 함께 코코넛 오일 그리고 과일, 양배추, 김칫국 같은 소화하기 쉽고 영양가 높은 음식들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코넛 오일은 중세 지방산이 풍부하여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사용되고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입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하루 종일 몸이 활력 넘치도록 도와줄 겁니다. 점심 및 저녁 식단은 생곡식 가루나 볶은 곡식 생채소, 생해초류를 위주로 드세요. 생채소와 해초류는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여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합니다. 만약 생채식만으로 힘들다면 후식으로 현미 잡곡밥을 소량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생채소의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장기간 생채식을 하다가 몸이 적응되면 현미를 주식으로 하는 채식으로 점차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법이 가볍게 맨발 걷기입니다. 전립선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운동과 휴식입니다. 운동 생리학자로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움직여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됩니다. 특히 전립선처럼 혈류량이 중요한 기관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증가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전립선 주변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하고 골반저근의 기능을 향상시켜 배뇨 기능을 돕습니다. 또한 운동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기여하여 전립선 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줄여줍니다. 충분히 쉬어줘야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집니다. 마치 닳아버린 기계를 계속 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름칠하고 쉬게 해줘야 오래 쓰는 것과 같습니다. 전립선 또한 충분한 혈액 공급과 재생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어른을 통하여 경험해보니 낮에 햇볕 쬐면서 맨발로 걷는 시간을 꼭 지키려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꾸준히 하니 발바닥 지압 효과와 함께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고 밤에 잠도 훨씬 깊이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몸이 개운하니 기분도 훨씬 좋아졌어요. 걸을 때 아랫배에 힘을 살짝 주는 습관이 들고 전립선 주변 근육에도 도움이 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햇볕 쬐며 맨발 걷기인데
낮에 1시간 이상 햇볕을 쬐며 맨발로 걷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는 발바닥의 수많은 신경을 자극하여 전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특히 골반 주변의 미세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접지 효과로 체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데 기여하며 햇볕을 통해 합성되는 비타민 D는 전립선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면역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리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걸을 때 가볍게 복부에 힘을 주어 코어 근육과 골반저근을 함께 활성화하면 전립선 주변 근육의 긴장도를 개선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공원이나 흙길에서 맨발로 걸어보세요. 충분한 휴식으로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의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전립선 증상이 심한 경우 충분한 수면은 방광의 과민성을 줄이고 야간요 빈도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이는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풍욕은 나체 요법으로 가능하시다면 풍욕을 시도해 보세요. 풍욕은 옷을 벗고 바람과 햇볕을 쬐는 자연 요법입니다. 피부 호흡을 통해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는 전립선 주변의 혈류 개선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짧게라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비법 3. 마음과 스트레스 관리로 전립선까지 편안하게.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바로 마음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전립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과 마음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활성화시켜 방광과 전립선 주변의 평활근을 수축시키고 이는 소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불편해지는 법입니다. 주변 간접 경험을 통하여 저희 어른은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화해와 축복의 산책을 하거나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신기하게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더군요.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따라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더군요. 저 또한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어떻게 실천할까요? 화해와 축복의 산책은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미운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산책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몸에 해롭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자율신경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합니다. 복잡한 생각에 갇히기보다 밖으로 나가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신념요법은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나는 건강하다. 내 전립선은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다와 같은 확언을 반복해 보세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믿는 것을 현실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플라시보 효과와 유사하게 몸의 자연 치유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몸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감사의 마음 회복하기로 매일 감사한 일들을 작은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자비심 연습은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명상 등을 통해 내가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 연습은 마음을 확장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손뼉 치며 웃기 만세 부르기는 억지로라도 크게 웃고 손뼉을 치고 만세를 불러보세요. 몸을 활짝 펴고 소리 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긍정적인 신체 활동은 자율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립선 증상 완화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민하시는 시니어 분들을 위해 기적의 전립선 건강 비법, 생체식 운동 및 휴식 마음 관리는 의사, 운동 생리학자, 영양사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 생체식과 생체소접 절식으로 몸속을 깨끗하게 정화하세요. 2. 햇볕 쬐며 맨발 걷기와 충분한 휴식으로 몸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3. 긍정적인 마음 관리와 웃음으로 전립선까지 편안하게 만드세요. 이 세 가지 간단하지만 과학적인 원칙만 꾸준히 지키셔도 여러분의 전립선은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은 훨씬 좋아질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전립선 때문에 밤잠 설치지 마세요. 편안한 밤과 활기찬 낮을 선물해 줄 이 비법들을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건강한 정보를 얻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